리얼 프로젝트, 당신도 몸신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오늘! 몸신의 탄생이 만들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몸신의 탄생 정은혜입니다. 유민상입니다. 황홀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자성어 중에 환골탈태라는 말이 있잖아요. 황골탈태가 어렵던데, 예, 그거? 어렵죠. 네. 그런데 우리 몸속의 뭐 뼈부터 네. 겉모습까지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바꿔드리기 위해서 몸신의 탄생이 시작됐습니다. 몸신의 탄생에는 또 항상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몸신을 만드는 사람들, 몸신 메이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나저나 우리 요즘에 이 날씨 추운데 추워서 말이죠. 너무 추워. 나는 이게 핑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늘 그렇긴 한데 나가기가 싫어요. 우리. 맞아요. 오. 이럴 때 몸신을 보면서 내 몸에 좋은 건강법, 실내에서 하기 좋은 운동법,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채널 고정. 점. 네네. 그렇지. 자, 오늘도 역시 4주간의 리얼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오늘의 도전자는 또 어떤 문제를 갖고 오신 누구신지 정말 궁금한데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차 다이어터지만 속이 텅텅 빈 65세 오정림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젊어 보이시는데요. 네, 엄청 스타일이. 다이어트 우리 엄마랑 셀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식욕 억제제, 아르기닌으로 인해 가지고 주사요법,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해요. 얼마 정도요? 몇 천만 원 들어갔어요. 남편도 몰라요. 이게 밝혀졌네요. 괜찮은 것 같더니 역시나 이렇게 싹 우리가 보면 또 달라요. 72kg 많이 나가시네요. 속이 텅텅 빈 건 다이어트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뼈에 건강이 좀 안 좋아서 텅 빈 강정 같은 그런 느낌? 한 10년 전에 골밀도 검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골다공증이 있다고 그랬는데 약을 받은 줄 알았더니 안 받았더라고요. 그냥 골다공증인가 보다 하고 심각하게 생각은 안 했는데 반갑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맞아. 네. 손가락 맞아. 마디마디가. 맞아. 앉아 계실 때는 또 몰랐는데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으시네요. 길 걷다가 그냥 삐끗했는데 거기가 골절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대수롭게 않게 생각을 했는데 골절이 그렇게 쉽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지 그런 경각심이 들어요. 이게 다른 거보다 더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 좀 무서운 생각? 이제 나이 먹으니까 자꾸 넘어진다는 거, 그런 생각이 조금 두려워요. 근데 이게 정말 나이가 이제 중년 이후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정말 숙제거든요. 뼈 건강이라는 게. 자, 이 문제를 갖고 오셨는데 4주간의 이제 프로젝트를 잘 마치고 저 스튜디오 한켠에 앉아 계셔요. 그러니까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에 신경 쓰다 보면 뼈에 신경을 못 쓰는 65세 오정림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전 좀 이상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살이 빠지면 뼈 건강도 좋아질 것 같은데 다이어트 하다가 대체 얼마나 열심히 하셔서 뼈 건강이 안 좋아지신 건지 궁금합니다. 20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밥 먹듯이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뼈 네. 건강에도 안 좋고 10년 전에 골다공증을 한번 받았는데 그 뒤로 발가락이 미세 골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뼈 건강이 진짜 중요한 게 특히 어르신분들이나 어머니, 아버지,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겨울에 되고 나면 더 뭐 추워서 그런지 움츠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낙상이라도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계단 정도에서도 조금만 저거 하시면 바로 이제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항상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선생님 맞지요? 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 원인을 찾아보면 그중에 1위가 낙상, 바로 골절 이런 것들이 연관되는데요. 문제는 골다공증이 별명이 소리 없는 뼈도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처럼 겉으로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일단 부러지고 나서야 진단이 되니까 치료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기침을 세게 했더니 갈비뼈에 금이 갔다. 또는 뭐 임플란트를 하러 갔는데 턱뼈에 골밀도가 너무 약해서 임플란트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시는데도 굉장히 힘들 수 있고요. 최악이다. 그 외에도 65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환자분은 자다가 그냥 주무시다가 넘어지셨는데 침대에서 떨어지셨는데 쇄골이 분쇄골절이 생겼어요. 어머머머. 쇄골이 분쇄골절이 생겼어요. 어머머. 그래서 수술 받으시고 재활 잘 하셨는데
어느 날 2달 지났는데 다시 오셨는데 네. 목욕탕에서 미끄러졌는데 선생님 발목이 또 부러졌어요. 발목이 또 부러졌어요. 그래서 동시에 3개월 만에 2군데를 수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뼈 건강을 챙기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네. 진짜 이게 소리 없는 뼈도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자고로 우리 인체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것들이 병 중에 소리 없는 뭐 이거 붙으면 진짜 무서운 거야. 그치, 간 뭐 이런 거. 네, 겁나죠.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오늘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골다공증이 위험하다고 진단을 받은 분이 프로젝트를 했다. 그러면 이번 프로젝트는 뼈 건강이 좋아지는 네.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근데 4주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네. 4주 만에 뼈가 좋아질 수 있죠? 그건 좀 말이 안 된다. 네. 4주 만에 뼈는 아니지. 뼈 그래요. 뼈가 자체로 체중은 조금 줄일 수 있어도 있지만 뼈는 뼈는 아니다. 아주 깊숙까지. 쉽지 않지. 우리가 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쥐 뿔려? 예. 우리는 보통 이제 뼈가 딱 이렇게 성장하면 그때부터는 그 뼈 가지고 산다고 그렇지. 생각하는데 오늘 오. 한번 촘촘히 이제 알아보도록 해요. 네. 예. 그러나 선생님들께서 4주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네. 겁니다. 오늘 그 프로젝트를 마치고 온 오정임 도전자가 만약에 거기에서 변화가 긍정적으로 생겼다. 이러면 저도 솔깃해요. 네, 저도요. 제 나이에는 분명히 뼈 괜찮으시죠? 저 모르겠어요. 뼈도 안 봐서 몰라요. 어디가 또 어디가 안 좋을지 몰라. 예, 예. 자, 이 프로젝트는 어떤 분이 진행을 해주셨는지, 진행을 해주셨는지, 두 분이시다. 함께 네. 어떤 프로젝트였나요? 이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네. 4주면 골밀도가 달라진다. 뼈속 촘촘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잘 읽으시는데요. 하신대요 지금. 선생님, 어느 지점이 어려웠습니까? 촘촘. 촘촘. 예, 사실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숭숭해서 촘촘으로. 네. 그래서 이번에 발음이 중요한 4주 골밀도가 달라진다. 뼈속 촘촘 프로젝트에서 저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파트를 맡아서 솔루션을 진행했습니다. 생활 습관. 이어서 저는 또 4주 안에 뼛속을 촘촘하게 채워서 골밀도가 좋아지는 방법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골다공증 환자분들 대상으로 실제 효과 본 운동인 골 때리는 운동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 때리네. 골 때리네. 오늘 골골골골. 대체 어떻게 골밀도가 좋아진다는 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 좀 하는데요. 뼈 때리고 골 때리는 시간. 그러니까. 네, 자, 어떤 방법인지 저희가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살도 빠지고 뼈도 건강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4주 만에 뼈가 좋아질 수 있죠? 뼈를 때리듯 자극을 주는 게 바로 골 때리기 운동입니다. 뼈가 변하는 건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제일 궁금한 게 골밀도 수치거든요. 과연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자, 그렇다면 일상 속에 우리 오늘의 도전자를 보면 뭔가 문제점이 보일 것 같습니다. 같이 관찰해 보시죠. 기포 계시는구나. 스트레칭으로. 스트레칭 뭐 좋으시네. 40년 차 다이어트는요. 그 시절엔 사실 그렇게 전문적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셨거든요. 얼리 어댑터 상당히 일찍 뭔가를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어머나. 이거 좋네. 국민이 다 아는 털기 체조 아니에요? 매트도 딱 준비돼 있고. 네. 늘 하셨던 것 같은데. 혈액순환 네. 자, 이게 그렇게 좋다던데. 최고입니다. 최고. 털기가. 네, 털기 좋아요. 운동하시는 데 끝났나요? 끝났어. 가볍게 스트레칭만 하고 진짜 레몬수. 야, 진짜 일상의 루틴이 딱 있으시네. 몸에 좋은 거는 많이 하시는 건 확실히. 비타민. 자, 뭘 드시는지 볼까요? 이게 중요하니까. 오, 채소들이 일단 뭐 준비가 딱 돼 있어요. 네. 어머 세상에. 내가 볼 때는 완벽한 분인데 이러면. 어머머. 맛있겠다. 저 토스트 해먹으면 되게 맛있겠네. 와, 이렇게 넉넉 또 샐러드를 하시고. 와. 이거 정석인데 완전히. 너무 건강하게. 네. 프루푸드 사고. 와. 와, 아유 세상에나. 채소가 또 있고. 와. 우와. 이게 뭐야? 너무 건강식인데 이거? 아, 그렇지. 단백질. 오리는 괜찮다 그랬어 우리는 원래. 괜찮아요. 우리는. 어서 와. 들어와. 그렇잖아. 너 밥 다 차려놨는데 잘 왔네. 그랬어? 옷 벗고 와. 손 닦고. 그렇게. 같이 드시려고. 쌈 좋은 거잖아요. 건강하다. 왜요? 뭐 계란 전만 드세요. 달걀전 해놓은 거야?
맛있겠다. 아니 저게 또 요즘엔 같이 날씨가 차가울 때는 또 따뜻하니까. 야, 근데 너는 왜 그것만 먹어? 다이어트다가 아, 아니라고 다른 것도 조금 안 먹어. 드시고. 땀 많이 안 드시면 됐지 뭐. 아. 그거 거의 위주다. 너 옛날에도 다이어트 좀 많이 하지 않았냐? 다이어트는 평생을 하고 산다 지금. 그래도 야 그래도 잘 먹어야지. 다이어트만 몸 안 좋아지지. 나는 골다공증이 와가지고 그랬어? 이건 약을 언제부터 친구하고 같이 저기 고민할 만한 주제. 먹어야 되는데 그거 못 먹었어 모르고. 아 그랬어? 근데 나는 폐경이 빨리 왔잖니. 40대 초반에 왔잖냐. 너는 언제 했는데? 나는 쉬운 세 끝났는데. 이거 사람마다 달라서. 근데 이게 폐경이 빨리 온 사람들이 골다공증 뼈가 다 안 좋은가 봐. 아 그래? 아, 폐경이 빨리 오면은 그러니까 걸레질을 하면은 무릎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좀 서서 이렇게 청소기로 하시면 워낙 또 성품이 깔끔하셔요. 네. 보니까 와, 집안 집안. 단정한 것 맞아. 반짝반짝합니다. 뼈 아픈 거는 몇 년 됐는데 조금 아프다 덜하다 자꾸 했는데 요 근래 지금 손가락 메디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또 되려면 또 기본으로 갖고 계시는구나. 아이고.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요. 골다공증 검사를 했잖아요. 첫 번째 저희가 보는 골다공증 검사는 요거 근데 한번 같이 보세요. 고관절 분야는 환자분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의 골밀도냐? 마이너스 2.3에 있으시니까 골 감소증 정도. 나이에 비해서 골밀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사실은 골밀도가 왜 중요한 거냐? 치료를 제대로 안 하시면 넘어졌을 때 부러질 확률이 그만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게 어떤 거냐? 잘 드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운동은 어떠세요? 운동은 허리 쪽으로 안 좋아서 지금 저기 수영 수영, 아쿠아로빅이요. 아쿠아로빅. 예. 일주일에 세 번. 3번 하세요. 진짜 뭐든지 열심히 하시네. 보는 동작이래요. 물개시네 물개. 재밌겠는데. 근데 단점이 물속에서 운동하시는 거는 그만큼 일반적인 그 중력보다 부력이 있기 때문에 반 정도 거의 얘기하기 20% 정도밖에 안 돼요. 5분의 1로 줄거든요. 수영 좋다고 다 많이 하라 그랬는데. 무릎 안 좋은 사람들. 근데 환자분은 오히려 중력을 자극을 주고 부담을 줘서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아주 쉬운 운동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한번 바꿔보시면 골밀도가 단기간이지만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도전자의 일상도 살펴보면서 저희가 의사 선생님께 이제 검진을 받는 모습까지 봤는데 이 화면을 보면서도 지금 두 분 이야기가 분분했어요. 네. 이건 좋다고 하던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네. 뭐가 제일? 저는 일단 수영은 뼈 건강 안 좋은 사람들, 많이 걷기 힘든 사람들 수영 되게 좋아. 아쿠아 뭐죠? 아쿠아로빅. 아쿠아로빅. 뭐 그거 다 좋다고 우리 사우나 이모들 사우나 끝나고 그걸로 가시거든요. 아하하. 근데 그게 안 좋을 수 있다는 게 좀 놀랐네요. 예. 또 어떤 게 뭐 문제라고 생각되셨어요? 아니면 문제 없다고 생각되셨어요? 저는 딱히 문제되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네. 뭐 일단 제가 볼 때는 거의 다이어트 식단 드시고 네. 계시고 꾸준히 운동도 하시고 네. 그래서 큰 문제가 보이는 게 없어서 오히려 좀 놀랐거든요. 아하. 이게 어디가 문제일까요? 예. 저희가 여러 의문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답변도 궁금하고요. 문제의 관점을 보는 차이인데요. 네. 여기 물리치료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은 오히려 아쿠아로빅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걷는 것보다 물속에서 걷는 게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이 20% 정도로 주니까. 그러니까 뼈는 계속 약해지죠. 좋은 예로 우주정거장에 나가 있는 우주인들 네. 장기간 우주에서 머물다가 다시 지구로 귀환을 하면 골다공증이 너무 심해져서 처음에 한 달 정도는 걷질 못해서 병원에 누워 있어요. 네. 처음에 한 달 정도는 걷질 못해서 병원에 누워 있어요. 네. 중력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중력에 의한 지속적인 자극 때문에 골밀도가 유지되는데 물속에서 계속 생활하시면 결국은 나는 중력이 5분의 1밖에 안 되네? 몸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골밀도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소름. 우리가 중력 때문에 지금 여기 서 있는 거고 네. 중력 때문에 우리의 뼈 건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그걸 너무 반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풀 이렇게 초록초록한 그 밥상을 보면서 야 잘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문제를 좀 찾으셨네요. 제가 보기에는 잘 드시는 거 중요한데요. 네. 잘 드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골고루 먹는 거라고 음. 생각하고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섞인 식단이 네. 가장 좋은 건데 너무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멀리하는 식단이 아닌가. 체내에 칼슘이 부족해지면 이 부족한 칼슘을 뼈에서 끌어다 쓰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간의 다이어트를 통해서 무기질 또는 유기질, 칼슘 성분, 단백질 등이 부족해지면 뼈 건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일찍한 여성일수록 폐경도 빨리 찾아오게 되고 이것 때문에 뼈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네. 아이고. 사실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이어트에 몰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모두가 한번 유념해서 오늘 시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 도전자의 몸 상태는 어떠신지 검진 결과 저희가 이 프로젝트 진행 네. 전에 그거 좀 아까 알려주시죠. 보신 대로 일단 검진에서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와 함께 골다공증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수치는 마이너스 2.5 이하에서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하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까지는 골 감소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도전자의 골밀도는 고관절에서 마이너스 2.3 정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2.3 정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골밀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골 감소증에서 골다공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었습니다. 골다공증, 골 감소증 이런 얘기와 함께 이제 뼈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의 뼈가 이 피질골과 해면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겉뼈와 속뼈가 있는데 이 겉뼈는 주로 강도를 유지하게 되고 속뼈는 칼슘을 저장하는 창고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 밀도라고 얘기할 때는 이 스폰지뼈, 이 해면골이 얼마나 밀도 있게 꽉 차 있냐 이거를 보는 건데요. 속뼈. 그래서 이 안에 칼슘, 그리고 인 이런 무기질들이 시멘트 성분처럼 튼튼하게 차 있어야 튼튼한 뼈라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안쪽 뼈부터 조금씩 커지면서 빈 공간이 늘어나는 건데요. 결국은 그 해면골, 속뼈가 구멍이 커지게 되면 결국 겉뼈의 두께도 약해지게 되고 그러면 증상이 나타나는 건 큰 뼈보다는 오히려 작은 뼈, 손가락 뼈나 발가락 뼈.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작은 외상에도 쉽게 먼저 부러지는 데가 이런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 이런 데 금이 간다 이렇게 되면 아, 내 뼈가 정상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정도면 거의 현무암인데요. 저 정도면 뭐가 없어 깜짝 놀랐네. 아니 저 정도 되니까 네. 왠지 좀 무섭긴 하네요. 네. 그리고 결국 이런 거를 지금 도전자처럼 놓치시게 되면 결국은 겉에 튼튼한 뼈까지 약해지면서 쉽게 넘어지면 고관절, 척추 이런 데 큰 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골다공증이 아까도 계속 이제 소리 없는 뼈도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리 없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도 없고 대충 느낌으로도 뭔가 이상한데 이런 것도 아닐 것 같아서 병원 가서 다 찍어보고 이러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100% 정확한 건 아닌데요. 해면골을 유지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무기질도 있지만 이 섬유질 콜라겐 성분도 있기 때문에 콜라겐 성분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골다공증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마나 주름, 눈 주변에 주름이 잘 생기잖아요. 특히 입 주변에 주름 생기시고 갑자기 이런 게 생긴다 그러면 아 골밀도도 감소했을 수 있겠구나. 결국은 섬유를 만들어내는 콜라겐 성분들이 감소되면 손톱이나 발톱 이런 것들이 잘 부러지고 금이 가고 그럴 때 있어. 나 부러졌어요? 나 맨날 갈라져. 어머나. 아니 손톱이 얇기도 하고. 나는 뭐 없지. 아유 여긴 너무 튼튼하고. 저도 잘 부러집니다. 손. 그래서 이건 금방 알수 마찬가지로 있죠. 네, 마찬가지로 내가 원래는 손발톱이 잘 자라는데 잘 안 자라는데 아니면 잘 부서지는 것 같아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아 나 골다공증도 한번 검사해볼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자, 골 감소증으로 이제 4주간의 프로젝트를 마치고 오셨잖아요. 네. 오정임님. 네. 네. 그 시간 동안 어떤 몸의 변화를 느끼셨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지더니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먹으란 거 다 잘 먹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랬더니 살도 빠지고 그랬더니 살도 빠지고 뼈도 건강해진 것 같아요. 정말요? 아니 뼈 튼튼해지라고 오히려 잘 먹고 그랬더니 살이 저절로 빠지고 그러더라. 네. 4주 동안 뭘 예.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됩니까? 사실 뼈라는 건 나빠졌을 때 알 수 없는 만큼 네. 또 좋아져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라는 대로 했는데 살이 빠졌다. 어. 저분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지금 40년을 애써오신 네. 분이신데 잘 먹- 의외의 소득이 또 있네요. 어떻게 실천을 하셨는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머님의 뼈 건강과 다이어트를 솔루션하기 위해서 온 물리치료사 문교원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우선 어머님의 골밀도나 이런 거 봤을 때 조금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테스트를 좀 해야 되는데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발을 뒤로 두고 오른쪽 발을 왼쪽 발 엄지발가락 위치에 서서 버티는 거예요. 이게 균형 눈을 감아. 눈을 감고 버티기입니다. 눈 감고 시작. 하나, 눈을 둘, 감아. 셋, 힘들죠.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저 여덟. 일자로 다리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눈 뜨고도 어려워요. 아, 그 정상이 30초 내야 됩니다. 그래요? 결국은 뼈의 밀도가 떨어져 있으니까 결국 그 뼈에서 오는 감각들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뼈는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진짜 어디가 어디랑인지. 그리고 골밀도도 증가시킬 수 있는 운동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네. 처음에 할 거는 까치발 들면서 기지개 격이에요. 손등을 정면을 보고요. 바로 선 상태에서 그대로 팔을 올리면서 까치발 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손바닥이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을 보면서 회전하면서 올라갈 거예요. 쉬울 것 같아. 까치발 들기 하나, 둘. 어렵지 않죠? 까치발 들기 한 자리에서 할 수 손바닥이 있으니까 벽 쪽을 향하게. 얼마든지 벽, 하실 수 있겠네요. 다시 벽 쪽. 둘, 셋. 그렇죠. 아이고, 이게 쉽지 힘드시죠? 않네. 맞아요. 쉽지 않아요? 까치발 들기 쉽지 않아요. 아, 자, 어머니 이제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자, 엉덩이 들기인데 우리가 발을 다 딛고 하는 게 아니라 뒤꿈치만 딛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 힘으로 들어 올릴 겁니다. 이거 엉덩이로. 뒤꿈치. 이건 어렵겠다. 팔을 쓰지 않고 들 거예요. 어머님 너무 운동을 잘하셔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들고 유지하기. 천천히 내리고 다시 들고 유지하기. 10초 버티고 천천히 내리기. 예, 아니 브릿지 자세 이게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발을 뒤꿈치로 서야 되는 게 조금 난이도가 있어 천천히 보여요. 버티고 10초. 하나, 10초. 둘. 어렵다. 어떠세요? 이렇게 해보니까 편해요. 편해요? 편해요.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 그러면 운동 능력이 우리 있으신 한 단계만 거예요. 레벨업 시켜볼까요? 여기에서 어머니 오른발도 한번 들어볼까요? 바로 넘어가죠. 네, 바로 넘어가네. 바로 넘어가죠. 저 쉽다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 트레이너들을 네, 네, 그렇죠. 난이도 쉽다고 올렸습니다. 하면 안 돼. 네. 왼발 들기. 왼발은 좀 버티죠. 맞아요. 한 다리 들고. 그래서 이건 어머니 너무 어디 어렵다. 발이 안 좋은 거예요? 왼발. 왼발의 뼈의 감각들과 몸의 구조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발 들기, 왼발 들기 다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 다 주면 골밀도가 좋아집니다. 뼛속 촘촘 프로젝트. 야, 이걸 저것만 꾸준히. 이분 또 성실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일곡인 다이어트 참 역사가 있어요. 간단해 보이는데 이걸로 뼈 건강이 달라질까요? 이거 괜찮죠? 이건 충분히 괜찮아요. 이거 골고루 다 드셔야지 잘 차려놓고. 와, 월남쌈? 샤브샤브? 와, 진짜. 고기들 단백질이 아주 이건 먹고 충분하게. 있어요. 시크릿 솔루션에 와, 얼굴도 좋아지셨는데요? 역대 솔루션 중에 가장 행복하고 맛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세요 하는 거. 그렇지. 오히려 더. 자, 과연 이야. 4주 프로젝트 후에 그녀의 뼈속은 채워졌을까? 그럴까요? 촘촘해졌을까? 정말 근데 이 궁금합니다. 정도 가지고 이게 지금 골밀도가 뼈가 4주인데. 4주를 해갖고 이거 갖고 뼈가 달라지는 게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골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뼈에 체중을 실어서 버티고 자극을 하는 운동이 되게 중요한데요. 뼈는 그냥 단순히 뭐 죽어있는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계속
뼈를 만들어내고 뼈를 흡수도 하고 이러면서 이 뼈의 특성이 있어요. 외부의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더 강해진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장기 때 보면은 나가서 막 운동하고 점프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야 좀 더 키도 크고 뼈도 튼튼해진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뼈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관절도 약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거나 점프하는 운동하면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에 자극을 주되 가장 안전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뼈를 때리듯 자극을 주는 게 바로 골 때리기 운동입니다. 골 때리네요. 골 때리 아주 그냥 아무리 그래도 까치발 이렇게 많은데 요거 한다고 골밀도 수치가 이게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말이죠, 선생님. 여기서 지금 말이죠. 엉덩이 살짝 들고 이거 까치발 이거 한번 이렇게 했다고 말이죠. 이거 달라진다. 믿음이 이게 가겠습니다. 예. 자, 이번의 변화를 통해서 저희가 긍정적인 자극을 한번 얻어볼 수 있는지 그래요. 확인하겠습니다. 4주면 골밀도가 달라진다. 뼛속 촘촘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오신 도전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치! 이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혹시 이 노래 가장 좋아하는 좀 템포 빠른 거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이거 허리가 잘 돌아가시는데 안 돌아가. 인사 다시 한번 해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네. 저는 다이어트에 목숨을 걸고 밥 먹듯이 한 사람인데 지금 뼈가 좀 안 좋아져서요. 뼈 건강을 찾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금 뭐 4주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뼈민이 되기 위해서 하신 노력들 좀 힘드셨나요? 어떠셨어요? 좀 힘들기도 했지만 4주 동안에 선생님들 하시는 대로 잘 먹고 잘 운동 따라서 했으니까 아마 좋아졌겠죠? 예. 결과가 궁금하신 거죠? 예. 자, 그러면 그 한 달간의 시간 동안 골밀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건지, 달라졌다면 어느 정도 변화가 생겼는지 그 검사 결과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3에 있으시니까 나이에 비해서 골밀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긴장돼. 네. 있다고요, 자, 과연? 골밀도가 마이너스 2.3이었어요. 그랬죠. 예. 오! 와! 와! 마이너스 1.7로 0.6만큼. 와! 뼈가 변하는 건 쉬운 일 아니잖아요. 네? 체중 뭐 몇 킬로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뼈가 와. 밀도가 바뀐다고 네네. 이 변화가 한 달 만에 가능해요? 일단 저도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4주 만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확신이 없었는데 네. 4주간의 프로젝트가 환자분의 이런 골 대사와 이런 영양소의 밸런스를 균형을 잡아주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희망적이고 또 더 큰 가능성을 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 또 테스트 했었잖아요. 운동 테스트.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넹. 눈 감고 시작. 하나, 이거 몇 초 못 버텼단 말이죠, 처음에. 셋. 5, 6, 7, 8, 아유, 8초. 이건 저도 해봐야겠어요. 이건 해보고 싶다. 8초였는데. 자, 그런데 4주간의 테스트 끝내고는 어떠셨는지. 눈 감으신 건가요? 눈 감고. 와, 뭔가 안정적. 빨리 감기를 할 정도로. 와, 50초? 거의 1분 가량. 3. 1분 다 있으시겠는데 그만하세요. 그냥 이래야 되겠는데. 와, 야, 와. 아니, 어떠세요, 선생님? 보통 병원에서도 네. 한 30초 하시면 그만하세요라고 합니다. 네. 1분까지 하셨다는 건 그 이상도 하실 수 있고 그만큼 뼈에서 오는 그런 감각들을 잘 느끼실 수 있게 된 거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와. 이 결과를 쭉 지금 듣고 보고 하셨잖아요. 어떠세요? 너무 좋고요. 네. 이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 많이 알려서 네.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그렇게
힘들게 해왔던 다이어트였는데 이거 다이어트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더 잘 드셨는데 변화가 있었죠. 근데 그 전에 저는 한 달 동안 야채만 먹었는데 네. 안 빠졌거든요. 어. 근데 이번에는 고루고루 먹으라 그래서 예, 고기도 드시고. 고기도 먹고요. 예. 근데 살이 빠진 거 보니까 참 이게 그랬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예, 체중도 변하고 허리둘레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측정을 했는데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제일 궁금해. 네. 야, 허리둘레가요. (96.6으로) 약 38인치셨거든요. 그런데 날씬해지셨어. 4주 후에는요 91.9로 36인치, 2인치가 우와. 와 잘 1.8인치. 먹고 빠진다고? 와 왜 그렇지? 4.7cm가 감소했어요. 어떻게? 잘 먹고 빠진다고? 뭐 어떡해. 자 그래서 체중도 같이 볼까요? 네. 아, 그렇지. 체중. 말로만 듣던 골고루 먹어라. 네. 골고루 먹어라, 많이 먹어라였는데 처음에 72.4kg였어요. 4주 전에는. 그리고 4주 만에 70.1kg으로 2.3kg. 밥 먹고 까치발 들고 저렇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4주 동안 밥 먹고 아, 까치발하고. 이치가 엄청 많이 줄었네. 야. 자 이렇게 해서 덤으로 얻은 그 다이어트 효과까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분 선생님 어떠세요? 지금 결과를 보면서 도전자분이 노력도 대단하시고 저도 환자분들에게 다른 환자분들께 말씀드릴 때 이렇게 노력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확신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세상에. 아니 발 뒤꿈치 들기가 뭐예요 진짜.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운동해야죠 뭐. 해봐야 우리 될 것 해봐야지. 같아요. 네, 예. 저도 궁금해요. 볼 때리고 뼈 우리 때리는. 이것도 네. 한번 다 해보고 싶습니다. 나 이거 테스트 우리가 해보고 얼마나 몇 있을까? 와 아니 이분이 처음으로 좀 해보고 싶다는 궁금하잖아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보라 씨도 지금 오늘 열의를 네, 어. 하고 싶어요? 네,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제일 젊잖아요. 아, 젊음을 그래가지고 좀 자신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자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테스트부터 그 운동까지 같이 네. 해보아요.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니까 여러분도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 방법 알려주세요. 네, 뼈감과 균형 테스트입니다. 네.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신발을 벗고 진행할 거예요. 네. 보통 우리가 오른발 잡이잖아요. 네. 그렇죠. 오른발 잡이면은 왼쪽 다리를 뒤로 하고요. 오른발을 엄지발가락 앞쪽에 위치시킵니다. 왼쪽 다리에. 그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어깨 위쪽에 위치해 주세요. 어렵네. 그 상태에서 대박 사건. 눈을 감고 버티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무릎은요? 무릎 펴요, 안 펴요? 선생님 무릎 펴고 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시작부터 이 상태가 흔들리는 거는 기분 탓인가요? 이 상태가 이상한데요 지금? 네. 이게 잘못됐는데? 자신 있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이럴 리가 없는데? 쉽지가 않네. 이 상태로 아닌데, 나 진짜 리얼인데? 일자석이. 이게 없네. 하고 일자로 이렇게 하고 눈 감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눈 감아 보겠습니다. 시작. 넷, 미쳤나 봐. 어떡해, 나 뭐가 안 좋나 봐. 여덟, 아홉, 나 음주 측정하는 것 같은데 이거? 열하나, 열둘, 이렇게 버리네?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자, 지금 두 분이 열여덟. 자, 지금 두 분이 흔들리시는 거 보이시죠? 와, 이거 우리 아니 그래도 아직은 유민상 씨 넘어지진 않았어. 아이고 어우. 아직은 유민상 씨 넘어지진 않았어. 아이고. 어휴 못하겠다 이제. 자, 보라 씨 4초 했었고 이어서 12초 했어요. 그래 12초. 그 다음에 유민상 씨는 21초. 난 좀 더 이상. 그런데 우리 오늘 저기 오정임 씨께서는 어머머. 아까부터 하셨거든요, 사실은. 근데 심지어 매트 위에서 지금까지도 평온한 자세로 주무시고 계십니다. 네. 지지면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좀 더 발목의 위치 감각들이 더 많이 사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너무 잘 버티고 계시고, 네. 너무너무 잘 버티고 계시고, 네. 57초 하셨어요. 그냥 가볍게 지금 이 상태로 오셔가지고. 이게 이제 정상이 30초입니다. 그럼 유민상도 정상은 아니다. 그냥 보라 씨를 이겼을 뿐인 거군요. 그렇죠. 지금 그랬구나. 보라 씨 너무 걱정되는데. 네, 애 지금 나서 그런가요? 물론 호르몬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이제 뼈가 튼튼해야지만 그 위치에 오는 그 감각들을 더 잘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너무 중심을 잡을 때 시각에 의존하는 게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꼭 이제 낙상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신경 써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 오늘 운동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문 선생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낙상의 위험성이 사실은 일상생활 하실 때는 별 영향을 안 줘요. 말씀하신 대로 시각의 고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흔들리거나 어지럽거나 뭐 위치가 흔들려도 상관이 없는데 새벽에 일어나셨을 때, 주무시다가 일어났을 때나 이렇게 시각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넘어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새벽, 밤 이럴 때 잘 넘어지시기 때문에 그런 낙상 주의를 위해서라도 지금 하시는 이런 보정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 운동 저희도 같이 배워보고 또 해보겠습니다. 네. 자, 구멍 숭숭 뼈를 촘촘하게 채워주기 위해서는 골 때리는 게 필요합니다. 자, 말 그대로 뼈를 쿵쿵 때리듯이 자극을 줘서 골세포가 이제 일을 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의 체중을 이용해서 골 때리는 운동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운동으로 까치발 골 때리기입니다. 까치발 골 때리기. 네. 자, 까치발 동작을 하면서 이제 만세를 할 거거든요. 네. 그것도 제가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까치발을 들면서 양팔을 만세하듯이 올려줍니다. 내려오면서 뒤꿈치가 어떻게 될까요? 네? 콩 내려가고. 아, 찍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뼈를 때려야 됩니다. 자, 이때 바닥에 닿을 때 지면에 대한 반발력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무릎이나 고관절에 체중이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골밀도를 높일 수 있게 해주는 운동이죠. 선생님 근데 손을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아까 이렇게 손 바닥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하던데. 아주 좋은 관찰을 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팔을 올릴 때 손등을 천장을 보게끔 올리게 되면은 네. 어깨가 걸리거나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손을 회전시키면서 외회전을 하면서 팔을 들어 올려야지만 이게 어깨 손상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팔을 들었다가 내리면 체중이 더 증가되겠죠. 증가되면서 뼈를 부드럽게 때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30개씩 3세트를 하루에 2번 반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동작은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운동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쭉 뻗긴 잘 뻗네. 올라가는 건 좋은데 내려올 때 살짝 쿵. 아쿵. 네. 살짝 쿵. 그렇게 많이 들진 않으셔도 괜찮고요.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리듬 잘 잘하시네. 맞아요. 잘하시. 뒤꿈치가 살짝 바닥을 때려야 됩니다. 종아리가 아픈데? 아, 종아리가 당기고 밑에 좀 내려 찍어야겠네요, 살짝.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오, 좋아. 오, 좋아. 지금 발 뒤꿈치를 때렸을 때 위에 올라가는 힘이 보여요. 아하. 작용하는 힘, 그걸 짚고 반작용하는 힘이 보여요. 근데 은근히 숨차다. 이거 30개 30분 이상 땀이 날 거예요. 맞아요. 살도 빼야 되고 골밀도도 증가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운동을 택한 겁니다. 우정임 씨는 이거 꾸준히 하루 2번 하셨습니까? 네. 더 할 수도 있어요. 더 할 수도 있었지만 2번씩만 하셨는데 지금 이런 결과.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아까 약간 눕방을 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 자, 2번째 운동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골밀도를 올려주는 골 때리는 운동 2번째는 바로 눕방 골 때리기 운동입니다. 눕방 골 때리기 운동입니다. 지금 누워서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꼭 한번 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운 상태에서 뒤꿈치를 바닥에 대주고 발목을 들어 올려줍니다. 네. 그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고요. 엉덩이 힘을 이용해서 골반을 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올리고 10초 버티고 천천히 허리부터 내려주기. 조금만 드는구나. 초보자 분들은 이 동작을 하지만 이 동작이 너무 쉬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골반을 끌어올려서 고정한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때 골반이 떨어지거나 한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세를 잘 고정해주게 되면은 뒤꿈치부터 무릎 고관절에 이르기까지 체중이 들어오게 되면서 안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골반이 회전되는 힘에 대해서 내가 저항을 해주면서 허리, 골반까지도 더 골밀도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10초 버티고 내려주기. 이렇게 교대로 10번 해주시는 거를 하루 2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지 않네. 자, 그러면 해볼까요? 자, 민성 해봅시다. 씨가. 네, 머리 위쪽, 다리 아래쪽, 천장 보고. 잠시만요. 머리. 이것까지 잘하시는 인정. 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누울 때. 자, 이 상태에서 먼저 다리를 세워서 무릎을 세워주시고요. 뒤꿈치만 디뎌주세요. 우와. 뒤꿈치만 디뎌주시고 등을 누른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그렇죠, 유지. 오, 잘 버티는데요? 쉽네, 이건. 오, 잘 버티는데요? 쉽네, 이건. 쉽네, 이건. 진짜 잘하신다. 쉽네, 이건. 그래서 여기에서 다리를 드는 걸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유지한 상태로 오른발 먼저 들어볼게요. 유지. 좋습니다. 이렇게 버티기를 먼저 진행할게요. 엉덩이 안
틀어지고 지금 딱 네. 잘하셔. 근데 왼쪽에 힘이 엄청 들어갑니다. 엉덩이 힘이 들어가시죠? 네, 다 들어가요. 하고 있는 거. 애플립 되실 거예요. 애플이 괜찮은데요, 저. 좋습니다. 이거 할만한데 은근히 힘듭니다. 네. 네. 할만한데 은근히 힘듭니다. 정말 정상적이신 분들은 이렇게 밀어도 이거 버틸 수 있어야 돼요. 밀어도 이거 버틸 수 있어야 돼요. 여배 선생님.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버티는 거.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많은 자극을 줄 수 있다. 네, 이걸 보여드리는 거죠. 이딸. 다시 왼발 들어보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왼발. 자, 왼발 하나, 왼발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부위가 자극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른쪽은 전부요. 지지하고 있는 전부요. 다리. 네. 오. 천천히 내리시고요. 그다음에 엉덩이 내리나요? 오야. 엉덩이 내리시죠. 예. 자, 보통은 엉덩이를 계속 들고 끝까지 하시는 게 중요한데 오. 지금 이렇게 한쪽씩 번갈아서 한 번 했잖아요. 네. 그걸 10번 해요. 와. 누워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집에서도 할 수 있고. TV 보면서 할 수. 네, 예. 그래서 이건 아주 좋은 자세인 선생님 것 근데 같아요. 꼭 엄지 이렇게 해야 돼요? 짱? 이거 짱을 해야 왜요? 돼요? 이거 왜요? 팔을 이렇게 손등을 다시 또 이렇게 위쪽을 보게 하게 되면 어깨가 어깨. 아플 수 있습니다. 아. 네, 엄지를 세우고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는 게 좀 더 정확한 자세가 될 수 있겠죠. 짱 잘했다. 오. 봤죠, 여러분? 저 유민상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오정임 씨 어떠셨어요? 이 두 동작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하셨어요? 만세 부르는 거. 만세가 좋았어요. 네. 그래도 해보니까 한 달 동안 하니까 좀 변화가 네네. 느껴졌어요. 여기 좀 허리 있는 쪽이 좀 시원해요. 오. 스트레칭 되는 것처럼. 오. 저희가 그러면 골밀도를 채워주는 골 때리는 운동도 끝났으니까 우리 아까 그거 있잖아 화면에서 드신 거 시크릿 솔루션 그것도 맞아. 좀 알려주세요. 네. 예. 자, 마저 가겠습니다. 예. 자, 골감소가 낮다는 걸 알면서도 10여 년간 그냥 다이어트와 함께 방치하다 보니까 골 밀도가 계속 떨어졌었는데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플러스 시크릿 솔루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일까요? 네, 골밀도를 올려준 그 시크릿 솔루션은 바로 맛있어 보인다. 예, 이거 갈색 분말인데요. 갈색인데 바로 MBP네요. 네. 이게 안에 뭐가 반짝반짝 뭐 이런 것도 있고 보석 네. 같은데 뭐예요 이게? 이것이 뼈속 구멍을 촘촘하게 채워주는 바로 그 시크릿 솔루션이었는데요. 네. MVP. 무엇의 약자인지 몹시 궁금합니다. 맞아. 네. MBP는 밀크 베이직 프로틴의 약자로 우유 속에서 아주 소량으로 존재하는 알칼리성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이 평소에 우유가 뼈 건강에 좋으니 또 우유에 칼슘이 많으니 많이 마시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요. 우리 어릴 때부터 저도 사실 이거 다 우유 먹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어릴 너무 때부터 많이 생각했어요. 먹었다 우유를. 그렇지, 이제 너무 많이 먹었지. 네. 위로만 갔어야 되는데 옆으로도 가갖고 이제. 그러면 MVP 그거 대신에 우유를 많이 먹어도 되는 거겠네?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무리 유민상님이라도 MBP 성분을 우유로 대체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 돼? 이 우유 속의 MBP 함량은 약 0.005%로 아주 적은 양만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MBP 하루 권장량인 40mg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우유 200ml를 기준으로 하루에 130잔을 섭취해요. 130잔요? 몸신하면서 여태껏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나왔어요. 130잔이라고 합니다. 우유 좋아하는 올까요? 네, 되죠. MBP가 뼈 건강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 선생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골 밀도에 도움을 주는 건데요. 한 연구에서 평균 연령 50.5세 여성들에게 6개월간 MBP를 섭취하게 하고 척추의 골 밀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0.66% 골 밀도가 감소된 반면 MBP를 섭취한 그룹은 반대로 골 밀도가 1.21% 증가한 소견을 보였습니다. 골 밀도가 10% 증가하면 골다공증 발병률이 13년 늦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골밀도 1, 2%의 증가는 매우 유의미한 결과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그 튼튼한 뼈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뼈가 잘 만들어져야 되고 또 이제 헌 뼈들이 잘 흡수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몸속에 있는 뼈는 파괴가 되면서 다시 새로운 뼈로 대체가 되는 게 정상인데 나이가 들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건 늦어지고 빠져나가는 거는 빨라지면 결국 골다공증이 생긴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파골세포라고 얘기하는 뼈 파괴세포가 형성되는 걸 보여주는데 40세와 74세를 비교하면 파골세포,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형성이 훨씬 많네요. 훨씬 더 많이 네. 증가되어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뭐 2배 정도가 되니까 엄청나게 뼈가 파괴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빠른 맞습니다. 속도로. 실제로 40대와 70대의 뼈 파괴 세포의 수를 살펴봤더니 40대에서는 489개 파괴 세포가 보이는데 70대에서는 939개를 약 47.9% 반 정도가 50%가 증가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반대로 나이가 들면 뼈를 생성하는 세포의 수는 감소하면서 뼈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왼쪽은 38세의 뼈 생성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이고 오른쪽은 78세의 뼈 생성 세포 사진입니다. 왼쪽은 활발하게 세포 활동을 하는 것에 비해 오른쪽은 잠잠합니다. 이렇듯 나이가 들수록 뼈를 파괴하는 세포는 더 활발하게 일을 하는 반면 뼈를 생성하는 세포는 움직임이 둔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 60대 이상이 가지고 있는 뼈 생성 세포의 수가 30대에서 50대 수치에 비해 약 2배 정도 적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뼈를 만드는 밸런스가 서로 손발이 이렇게 딱 잘 맞아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MBP는 어떤 작용을 해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가요, 선생님? 먼저 MBP는 뼈 파괴 세포가 빠르게 늘어나는 걸 막아줘서 뼈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사진 보면서 설명 이어서 드릴게요. 네. 네, 사진은 수컷쥐의 골수 세포인데요. 양쪽 모두 골수 세포에 뼈 파괴 물질을 투여했고요. 오른쪽은 MBP까지 같이 투여한 상태입니다. 근데 사진을 보시면 왼쪽은 뼈 파괴 세포의 작용으로 군데군데 하얗게 구멍이 뚫린 게 보이시죠? 예. 반면 오른쪽 MBP를 투여한 경우에는 뼈 파괴 세포가 생성되지 않은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MBP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골밀도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는 소견이죠. 그럼 MBP를 섭취하면 뼈 생성 세포가 더 활성화되나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MBP를 섭취하면 뼈 활성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로 도움이 되는데요. 바로 MBP가 뼈 생성을 돕게 만드는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오스테오칼신은 뼈의 대사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요.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한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칼슘이 뼈에 있어야 뼈가 튼튼한데 이게 혈액을 타고 돌면서 엉뚱한 곳에 쌓이면 오히려 뼈는 약해지고 또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오스테오칼신이 체내 칼슘을 뼈로 끌고 가서 부착시키는 일을 하는데요. MBP가 이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켜서 뼈의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실제 프로젝트 4주 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골밀도 채우는 운동 이런 것들과 함께 요 시크릿 솔루션을 병행을 했을 때 칼신 이거 요게 그렇죠 변화도 있고 그런가요? 사례자분의 오스테오칼신 수치도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운동과 시크릿 솔루션을 병행하기 전에는 17.5에서 병행한 후에는 24로 6.5 정도 증가한 소견을 보였습니다. 우와. 24로 6.5 정도 증가한 소견을 보였습니다. 우와. 실제로 이런 변화를 연구한 실험 결과도 한 가지 같이 소개를 드려볼게요. 35명의 건강한 성인 여성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에 한쪽에만 MBP를 6개월간 섭취하게 해봤는데요. 그 결과 MBP를 섭취한 그룹에서 혈청 오스테오칼신 농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골밀도 역시 1.57% 증가한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 오렌지색이 이제 섭취한 분들이군요. 맞아요. 네, 차이가 있네요. 이 수치는 대조군에서 0.13% 증가한 것에 비하면 무려 12배 높은 수치에 해당하고 이런 실험 결과를 통해서 MBP를 섭취하면 뼈 생성을 돕는 오스테오칼신 농도뿐만 아니라 골밀도까지 같이 상승시켜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골밀도 외에도 뼈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판단하는 능력 중 근거 중에 하나가 또 골 강도인데요. 이 골 강도. 골밀도는 계속 들으니까 알겠는데 골 강도는 뭐예요? 골이 뭐 강하다 뭐 이런 건가요, 선생님? 네, 골 밀도는 그야말로 육안으로 봤을 때 얼마나 촘촘히 있냐는 건데 그래서 골 강도는 그거와 좀 다른 얘기인데 구조적인 역할도 있고요. 뼈 자체가 강도에 충분히 외부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의로 얘기하면 뼈가 부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최대의 힘을 골 강도라고 얘기하는데 밀도가 70% 그리고 질이 30% 정도로 결정이 됩니다. 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밀도가 높다고 해도 질을 결정하는 구조가 안 좋거나 또는 미세 손상이 많거나 또 튼튼하지 않고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나머지 30%는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건데요.
그럼 결국 이 30%가 건강한 뼈냐 건강하지 않은 뼈냐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미국 NIH 기준으로 보면 골다공증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골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골격계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골 밀도나 골 강도에 대해서 경각성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듣고 보니까 결국 이제 뼈가 튼튼해지려면은 이 골 강도를 놓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MBP가 골 강도를 올리는 데도 어떻게 도움을 좀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MBP를 섭취했더니 골 강도가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 실제 65세에서 86세의 완경기 여성에게 1년 동안 MBP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골 강도가 1.5% 증가한 반면 MBP를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은 오히려 골 강도가 감소했습니다. 이 외에도 뼈 파괴 지표 수치는 감소했고 아까 언급한 뼈 형성 지표인 오스테오칼신 수치는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경한 여성들한테도 MBP가 효과를 있다는 건데 어떤 이유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뼈에는 속뼈인 해면골과 겉뼈인 피질골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성이 완경을 하면 주로 속뼈에 골 손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진은 각각 건강한 사람과 골 감소증이나 골 다공증이 있는 사람의 속뼈를 현미경으로 촬영한 건데요. 골 밀도가 떨어질수록 뼈의 구멍은 커지고 뼈가 얇아진 것이 보이시죠? 찢어지네. 이렇게 뼈의 밀도가 감소하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골절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MBP가 속뼈의 손실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난소를 제거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만 MBP를 17주간 먹게 했더니 MBP가 쥐의 해면골 손실을 예방한 것은 물론 대조군과 비교해도 골밀도 또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MBP가 완경기 여성의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이 된 거죠. 야, 이거 뭐 골 밀도, 골 강도 그리고 또 뭐 심지어 완경 이후 여성들에게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 이 MBP. 자,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막 먹어 제껴도 됩니까? 네. 너무 좋으면 또. 모든 과유불급이죠. 네. 이 MBP는 우유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우유 알레르기나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렇겠다. 임신부나 수유부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한 후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식약처에서 기능성 인정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도 역시 몸신이 탄생하셨습니다. 네네. 4주간의 뼈 촘촘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완수하고 오셨어요. 이건 오정임 도전자분의 노력, 성실함이 가져온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황보라 씨, 우리 함께 해요. 네. 오늘은 내가 좀 양호한 편이네. 오늘 진짜 모처럼 빠져나가네. 난 양호하다. 우리 몸신의 큰 외침으로 이 시간 접겠습니다. 온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나는 몸신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날씬하신 것 같은데. 날씬하신데요. 아랫배 쪽으로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이렇게 위도 좀 안 좋고 장도 안 좋고 용종도 떼어냈고요. 가스가 차는 것 같고 트름이 올라오고 야식하고 같이 먹는 술을 와, 이건 10캔 먹을 때도 있고. 위장 건강을 함께 챙기는 4주 위장 튼튼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그 솔루션을 하면 할수록 또 좀 편해지고 제일 반가운 소식이네요. 수고고. 채널 A